2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자, 2차 방정식 간단하게 푸는 법들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을 거고요. 이제 2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도록 할 건데, 첫 번째가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자, 근이 무엇인지를 직접 찾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이 뭔지를 직접 찾지 않더라도 근이 몇 개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을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을 두 개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때 너네가 알고 있는 근의 공식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들어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의 크기를 보고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유출을 하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판별식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판별식이라고 부르고요. 대문자 d를 사용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해요. 지금 이 근의 공식 생김새를 보면은 루트 속에 들어있는 이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 예를 들면 루트 3이나 루트 2 같은 숫자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앞에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숫자를 갖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예를 들면은 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같이, 이러면 얘가 숫자가 두 개잖아.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루트 속에 양수인 숫자가 들어가면은 그는 서로 다른 근 두 개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해서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이 서로 다른 근 두 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만약에 루트 속에 들어있는 판별식이 0과 같다면, 자, 여기에 이제 3이 아니라 그럼 어떤 숫자가 들어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 0 같은 숫자가 이렇게 들어있다면은 루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없어지게 되면서 앞에 있는 뿔마도 없어져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근이 한 개만 존재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 루트 속에 들어있는 판별식이 0과 같다면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근을 한 개를 갖는다.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0보다 크다는 확실하게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근, 0과 같다면 한 개의 근, 중근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속에 들어있는 게 0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같은 숫자인데요. 루트 속에 음수가 들어가면 요거는 이제 너네가 알고 있는 수 중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그래서 이때는 근을 빵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 나와있는 녀석인데 선생님 마지막 것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 구조상 x제곱 앞에 있는 게 a, x 앞에 있는 게 b, 그 다음에 상수항이 c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a가 얘 같은 경우에 3이고 b가 마이너스 1이고 c가 2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자, 판별식 d를 한번 구해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0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근의 개수는 빵개다 라고. 실제로 근을 구하거나 뭐 인수분해를 하려고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근의 공식을 쓰려고 시도를 하지 않고도 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이 2차 방정식이 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줄 수 있는 바로 그 판별식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방정식 구하기인데, 우리가 두 개의 근을 알고 있고요. x제곱의 개수가 a다 라고 해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안다라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 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는 그냥 근이 알파, 근이 베타가 나오는 인수분해가 된 식이에요. 그래서 x-알파, x-베타 집어넣으시고, 자, 얘를 그냥 전개하게 된다면은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니까 x제곱의 개수는 a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앞에다가 a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고, 자, 여기는 바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의 위치가 이렇게 온 건데요. 간단하게 얘를 그냥 전개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개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이 되고, 너네가 받은 두 개의 근을 더한 것을 x의 개수에 두 개의 근을 곱한 것을 상수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고 중괄호 치고 x제곱의 개수가 a이기 때문에 맨 앞에다가 a만 붙여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네가 받은 게 두 개의 서로 다른 근이 아니라 중근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중근은 완전제곱식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x-알파의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x제곱의 개수가 a이기 때문에 맨 앞에다가 a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얘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5랑 2를 근으로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x제곱의 개수가 1이래요. 그러면 1 곱하기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는 0이다라고 만들어주면,
자, 여기서 마이너스 5라는 근이, 여기서 2라는 근이 나오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시면 개수가 6이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인데,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켤레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발 신으면 신발이 한쪽 신발은 이렇게 생겼고 또 다른 쪽 신발은 이렇게 생겼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개의 신발은요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이럴 때 이거를 한 켤레라고 신발에서는 부르잖아요. 좌우 대칭인 건 뭐 둘째 치고라도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다를 때 우리는 그걸 묶어서 켤레라고 부릅니다. 자, A랑 B랑 C가 유리수다라는 조건이 들어있을 때 그때 여기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예요. 그러니까 A랑 B랑 C가 유리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일 때 문제에서 하나의 근을 P 플러스 Q 루트 M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우린 자동으로 다른 한 근을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다 라고 이렇게 하자라는 건데 이때 P 플러스 Q 루트 M과 P 마이너스 Q 루트 M을 서로 켤레근 관계다 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켤레 무리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반대인 것을 켤레 무리수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하면 문제에서 얘기해주지 않더라도 다른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놓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네가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켤레근의 성질이 성립을 하려면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여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가라고 하는 조건이 여기는 이 조건이 있잖아. 여기는 이 조건이 빠지면 둘 중에 하나야. 선생님이 실수했거나 아니면 진짜 고난이도의 문제를 줬거나. 그래서 선생님이 실수했을 확률이 커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근데 진짜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저기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다라는 조건을 빼고 주는데요. 그럴 때에는 너네가 받은 이 한 근을 당연히 다른 근이 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한 근을 여기는 요 x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서 실제로 인수분해든 근의 공식이든 써서 다른 근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활용은 뭐 활용 문제는 쉽잖아요. 4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미지수 정하고 식 세우고 풀고 확인하고. 오케이. 네. 자, 넘어갑니다. 자, 10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얘기했는데 자, 서로 다른 두 근은 판별식을 D라고 얘기했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 그러니까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자,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X 1차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짝수 판별식은 그냥 기호로 4분의 D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다 라고 해줘도 괜찮아요. 짝수 판별식은 우리 짝수근의 공식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다 라고 하는 요 속에 이 루트 속에 들어있는 녀석이 바로 짝수 판별식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커지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x의 개수가 짝수일 때에는 짝수 판별식을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얘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녀석을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이 되게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풀게요. 자, 1번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이렇게 고쳐줄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a는 1이고 자 b가 지금 짝수니까 b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b'을 사용을 하면 b'은 마이너스 2, c는 3입니다. 자, 그러면 짝수 판별식 4분의 d를 사용해 줄 수가 있고요.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 1 곱하기 4 해주면 얘가 는 0. 아, 판별식이 는 0이다가 나왔네. 그럼 이거는 한 개의 근을 갖는다 또는 중근을 갖는다 라고 써줘야 돼요.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은 정답이 아니고 자, 2번 보도록 하자. 자, 2번은 6x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8은 0인데 자, 여기서 a는 6이고 b는 1이고 c는 8인 상황이지. 자, 여기서도 이제 판별식을 사용을 해주면 b제곱에 마이너스 4a c 이렇게 해주면 계산하지 않더라도 얘가 0보다 작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는 근이 없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두 근은 아니니까 2번도 땡이야.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을 써도 되고요. 실제로 근을 찾아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자 4x제곱에 마이너스 9는 0.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띄었었는데요. a는 4인 거고 b는 0인 거고 c는 마이너스 9인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도 판별식 d를 사용을 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9야.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서 얘가 0보다 크다가 되거든.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니까 3번은 정답이라고 체크를 해줘야겠죠. 자, 4번도 여기 뭐 칸이 좁으니까 여기다가 할게요. 자, 2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5는 0.
자, 여기서 A는 2고 B는 3이고 C는 5인 상황이야. 자, 판별식을 쓰면 B제곱에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요거 계산하면 얘 0보다 작으니까 얘도 근이 없다라고 해줘야 돼. 4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5번 볼 건데요. 5번은 모든 개수가 다 정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싹 다 6을 곱하면서 시작을 하자. 그러면 6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다가 되겠고 a는 6이고 b, 자 짝수니까 b'은 1입니다.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지. 자, 여기서 판별식 d를 써보면은 b'제곱에 마이너스 a c가 되고요. 얘는 0보다 크지. 그래서 근이 두 개를 갖는다. 5번 골라주면 정답은 3번과 5번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 판별식을 쓰는 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판별식을 이렇게 막 거창하게 많이 썼지만 뭐 풀이가 많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판별식 사용할 줄만 알면은 여기 있는 건 뭐 금방금방 풉니다. 단순히 숫자 계산이니까. 자, 2번 문제 보면은 중근을 갖도록 이라고 해 있어요. 중근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판별식 D가 0과 같아야지 중근을 갖죠. 지금 얘 보면은 쭉 보시면 자,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3K야. A는 1, B는 마이너스 3K, 그리고 이만큼이 다 C여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 3K 플러스 8이다가 되는데 자,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0과 같아야 되지. 자, 그럼 판별식을 한번 사용을 해보면 B'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9K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3K 플러스 8 얘가 는 0이면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식 정리해주면은 9K제곱에 플러스 3K 마이너스 8는 0이다 를 만족시키는 K의 값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은 K를 실제로 구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근거계수의 관계 사용해도 되는데 일단 K 값을 그냥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9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에요. 인수분해를 해주면 여기에 3, 3 적을 거고 여기에 2, 4 적고요. 3이 6이고 3, 4, 12네. 3, 2, 6, 3, 4, 12. 그러면 안 되겠네. 여기에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4 안 적었네요. 그쵸? 자, 그래서 4 추가로 곱해줄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다시 봅시다. 여기 밑에. 어쨌든 뭐 푸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판별식 D가 0과 같으면 되니까. 자, 그럼 9K제곱에 플러스 12K에 마이너스 4, 8, 32. 자, 는 0. 이것을 만족시키는 K의 값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 자, 인수분해 3, 3 해주고 여기에 4, 8 이렇게 해주면 3, 4, 12, 3, 8, 24니까 플러스고 마이너스겠다. 그지? 자, 그럼 3K 마이너스 4에 3K 플러스 8는 0이다가 되겠고 K 값은 여기서 3분의 4 여기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3분의 8이다가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모두 다 더해라. 얘랑 얘를 서로 더하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다라고 해주면 1번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앞에서 방학 동안에 수업할 때 잠깐 얘기해 준 적이 있을 텐데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게 존재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의 두 근의 합이 어디에 존재하냐면 바로 여기랑 여기에 존재하거든. 그래서 자, 두 근의 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9분의 12다라고 해주면 약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4다라고 해서 바로 정답을 k의 값의 합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선생님이 짧게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1021번 2차 방정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자, 해를 갖도록이야. 두 개 가져야 된다? 한 개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그냥 가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서로 다른 해 두 개를 가지는 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같은 해 한 개. 그래서 중근을 가질 확률이 판별식이 0과 같다이기 때문에 중근을 가질 한 개의 근을 가질 확률이 판별식이 0과 같다기 때문에 크다와 같다를 같이 가지고 있는 크거나 같다가 바로 해를 가질 조건이다 라고 선생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방학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해를 두 개 가져야 되는지 한 개 가져야 되는지를 얘기해 준 게 콕 집어서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두 개를 가져도 괜찮고 한 개를 가져도 괜찮다. 두 개를 가진 건 D가 0보다 크고 한 개를 가진 건 D가 0과 같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서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쓸 건데 짝수 판별식 쓸 거야. A는 1이고 B'은 얘의 절반이니까 2, 그 다음에 C는 K-7인 거야.
자, 여기서 판별식을 써주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 곱하기 k-7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고 풀면 돼요. 자, 그러면은 4-k 플러스 7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k는 1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해를 가질 k의 값의 범위를 찾은 거고요. 자, 유형 4로 갑시다. 자,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3과 5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뽑았어야 되는 요소들이 자, 요거예요, 요거. 최고차. 최고차라고 하면 좀 헷갈리나요? x제곱이라고 할게요. 자, x제곱의 개수가 2인 거야. 그 다음에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5인 거지. 자, 그럼 x제곱의 개수랑 두 개의 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그냥 만들면 되거든. 자, 일단 두 개의 근을 마이너스 3과 5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은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5 이렇게 만들면 두 개의 근이 마3과 5인데 얘를 전개하면 x제곱의 개수는 1인데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는 2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2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전개한 게 요 식이 된다라고 해서 a랑 b를 찾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2에 요거 전개해 주시면 x제곱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이다가 되고 2도 분배 때려주면은 자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0은 0이다. 자, 얘랑 서로 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하고 b는 마이너스 30이다 라고 해주면 a에서 b를 빼라.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0 해주시면 26이 정답이 돼서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고요. 뭐 요거 어렵지 않죠. 그냥 두 개의 근과 최고차의 개수를 알고 있을 때 x제곱의 개수를 알고 있을 때 2차 방정식을 그냥 너네가 만들어내고 그 2차 방정식을 전개해서 문제에서 받은 것과 똑같은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되니까요. 자, 넘어가시면 요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상원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얘 또는 얘의 해를 얻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지금 x제곱의 개수가 1이야. 그러면 우리 상원이가 인수분해 했던 식을 한번 찾아보자. 상원이는 마이너스 8과 1이라는 해를 닿는 인수분해 식을 찾았을 거니까 x 플러스 8, x 마이너스 1 능령을 했을 거고 요 앞에 x제곱의 개수는 1이니까 1이 붙어 있을 거야. 자, 얘를 전개하면 이게 이제 상원이의 식이 나오는데 자, x제곱의 플러스 7x 마이너스 8은 0이다가 만들어져. 자, 근데 상원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대. 자, 우리 항상 친구를 바라볼 때요. 그 친구의 못난 점을 바라보면 안 되죠. 그 친구의 잘난 점을 봐주고 그거를 보돋아줘야죠. 지금 상원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다. 얘가 잘못한 거에 집중하지 말고 얘가 잘한 거에 집중해보자. 상원이는 x의 개수는 잘못 봤지만 상수는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원이가 세운 식에서 마이너스 8은 우리가 건져야 되는 식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혜정이네요. 혜정이. 자, 혜정이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서 이것의 해를 얻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혜정이가 해를 얻은 인수분해 식을 찾아보면은 x제곱의 개수는 1이었고 x 플러스 5라는 거랑 x 마이너스 3이라는 걸 혜정이는 얻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랑 3의 해를 얻었을 거야. 자, 이제 혜정이의 식을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는 0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혜정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요. 그럼 상수항 잘못 봤고 그래 인정. 하지만 혜정이는 뭘 잘 본 거야? x 1차의 개수를 잘 본 거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건져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상원이와 혜정이의 식 중에서 우리가 건져올 수 있는 걸 건져오면 x제곱에 여기는 2x일 거고 여기는 8이었을 거야. 이게 원래 식인 거지. 자, 그랬을 때 a랑 b를 찾으면 a는 요 위치에 b는 요 위치에 있는 거니까 a는 2고 b는 마이너스 8이다를 찾아줄 수 있고 이때 b에서 a를 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8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10이다 해주면 정답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6번 문제 보시면 이것의 한 근이 이것일 때 라고 얘기했는데 야, 이거 한번 꼬았어요. 자, 뭐를 꼬았냐면은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분수 형태로 받았어요. 그러면 뭘 먼저 해주고 켤레근을 찾아야 돼. 이거 켤레근 문제잖아, 그치? 왜냐면 ABC는 유리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뭘 먼저 해주고 켤레근을 찾아야 되냐면 유리화를 먼저 해주고 켤레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것을 유리화를 해주면 분모분자에다가 2 마이너스 루트 3씩을 곱해야지. 우리 분모에다가 루트 쓰는 거 분모에 루트 두고 있는 거 극혐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2 플러스 루트 3의 짝꿍인 2 마이너스 루트 3을 분모분자에다 곱해주면 자, 여기는 요 식이 숫자가 뭐가 되냐면 앞에 놈 제곱 마이너스 뒤에 놈 제곱 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가 돼요.
근데 분모는 1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 써주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바로 한 근이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다른 한 근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개수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켤레근의 성질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근은 이것의 켤레 무리수가 근이 되는데요. 무리수 앞에 부호를 바꿔주면 켤레 무리수가 생기죠. 또 다른 근은 2 플러스 루트 3이다라고 해주면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유형 7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N각형의 대각선의 총개수가 이거일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거 이제 활용 문제인데 식을 받은 활용 문제예요. 식을 받은 활용 문제는 왜 이거지? 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실제로 이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나더라도 굳이 이거를 왜 대각선의 개수가 이거지? 를 고민하는 순간 정신력 낭비하는 거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왜 이거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 대각선의 총 개수가 35개인 다각형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대각선의 총 개수가 2 곱하기 n-3이라며 그럼 얘가 는 35가 되는 그 n을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제가 양배에다가 2 곱해주면 n-3은 70이다가 되는데 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얘를 전개한 후 첫 번째 방법 얘를 전개한 후에 인수분해해서 n을 찾아내는 방법. 자, 두 번째 방법 그냥 찍어 맞추기인데요. 자, 찍어서 맞추는 거 어떻게 찍어서 맞추냐면 3 차이 나는 숫자 두 개를 곱한 거잖아요. n이랑 n-3은 3 차이 나는 숫자의 곱이야. 그래가지고 걔가 70이 된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한 거야. 야, 3이 차이 나는 숫자를 곱해서 70이 되려면 10 곱하기 7이 있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찍어 맞춰도 돼요. 그러면은 n은 10이고 n-3은 7이었던지. 그래서 n은 10이다라고 해서 얘가 다각형이 몇 각형이냐? 10각형이다라고 해서 4번 이렇게 풀어주는 게 사실 더 멋있는 풀이고요. 더 빠른 풀입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해가지고 n은 10이다를 찾아주지 마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가 3 차이 나는 자연수의 곱으로 70이 되는 게 10과 7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n은 10 이렇게 찾아주는 게 가장 빠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이다. 강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겁니다. 일일이 전개하면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요. 자, 8번 문제 봅니다. 요거는 이제 새롭게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안에서 요 연산기호는 이렇게 풀자라고 약속을 한 거지. 너네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연산기호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가지 연산기호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동그라미다라고 하는 연산기호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순서쌍을 동그라미를 사이에 두고 적어주면 그때 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를 곱한 거에서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걸 곱한 걸 빼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걸 빼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요거 볼게요. 자, 이 연산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야. 자, 바깥의 것끼리 곱한 거에서 안쪽 것끼리 곱한 거를 빼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x-2 곱하기 x 플러스 1에서 뺀다. 마이너스 x 곱하기 3 한 걸. 자, 이런 식의 풀이로 이 동그라미 연산기호를 풀어 적어줄 수가 있는 거고 는 1이 나오는 그 x를 찾아주면 돼. 자, 여기 왼쪽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3x 요거 가져오면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럼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3은 0이다가 되고 얘 인수분해해주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x는 1이다. 그래서 모두 찾아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1과 마이너스 3 골라주면 1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연산기호를 새롭게 약속한 거는요. 얘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 위치에 있는 숫자를 그 위치에다 넣어가지고 얘가 시키는 방법대로만 계산을 해주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자, 41번 수네요. 수. 자, 수는 정말 쉽죠. 자, 어떤 수를 x라고 할게요. 어떤 수에 3을 더하여 제곱해야 할 것을. 자, 그러니까 x한테 3을 더해서 제곱해야 돼. 이게 자, 근데 잘못 계산한 건 뭐냐면 3을 더하여 2배를 했대. 그러니까 x한테 3을 더하고 2배를 했대. 이게 잘못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잘 계산한 거고. 근데 그 값이 같게 나왔대요. 개땡큐네. 그지? 자, 그러면 자, x 플러스 3의 제곱과 2 곱하기 x 플러스 3이 같게 만들어주는 그
그 어떤 수를 모두 구하시오. 내가 어떤 수를 x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x를 모두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세워졌고요. 전개해주면 x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9에 분배해주고 왼쪽으로 가져오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은 0이다가 돼. 자,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이고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3은 0이다라고 인수분해 해주면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다가 됩니다. 자,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가지 다 적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뭐 수 문제는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나왔던 쉬운 문제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어떤 수를 x라고 해서 그냥 구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연속하는 세자연수.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계속 지금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문제인데요. 자, 자연수끼리는 1차이 납니다. 2, 3, 4도 1씩 차이 나고요. 15, 16, 17도 1씩 차이 나. 그치? 그래서 연속하는 세자연수는 보통 가운데 거를 x라고 놓고 얘보다 1 작은 자연수를 x-1, 얘보다 1 큰 자연수를 x 플러스 1이다라고 해서 풀어요. 보통은. 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의 5배의 24를 더한 값이 아이고야. 자, 그럼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더한 것에 5배의 24를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더한 값이 가운데 수의 제곱과 같대요. 가운데 수는 얘잖아. 그지? 그래서 x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고 이것을 만족시키는 가장 큰 수, x를 구해서 거기다가 1 더한 수를 찾아봐라 라고 얘를 구해라 라고 한 거야. 자, 그럼 요거 식 좀 정리해 줄게요. 요거 이렇게 지워주면 10x가 됩니다. 10x. 다 오른쪽으로 이항하면서 좌우 바꿔 적을게요.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는 0이다.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해주면 x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6은 0이다가 돼서 x는 4 또는 x는 6이다가 됩니다. 자, 선생님 여기 계산 실수했죠? 자꾸 계산 실수를 하네. 피곤해서 그런가? 자, 오른쪽으로 이항할 거기 때문에 플러스 24가 아니라 마이너스 24죠. 그래서 이렇게 쓱 지우고요. 마이너스 24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인수분해해주자. x-12, x 플러스 2는 0이다라고 해줄 수 있고요. 자, 여기 왼쪽에서 x는 12거나 또는 요 오른쪽에서 x는 마이너스 2다. 자, 근데 x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x는 12를 골라주면 되고요. 얘가 12라는 거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13.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뭐 마찬가지로 연속하는 세자연수 문제는 계속 나왔던 거잖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나왔던 거기 때문에 1차에 나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연속하는 두 정수나 연속하는 세 정수나 연속하는 두 짝수나 연속하는 두 홀수 요거 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는데, 짝수는 짝수랑 짝수끼리 2 차이 나기 때문에 x랑 x 플러스 2라고 놔야 되고, 홀수는 마찬가지로 홀수랑 홀수 사이도 2 차이 나기 때문에 x랑 x 플러스 2라고 나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태화는 동생보다 5살이 많고 태화의 나이의 제곱은 동생의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1살이 많다. 자, 이때 동생의 나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동생의 나이를 x라고 할게요. 자, 나이 문제입니다. 뭐 몇 년 뒤인 것도 아니고 그냥 현재의 나이를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되죠. 자, 동생의 나이가 x일 때 태화의 나이는 동생보다 5살이 많기 때문에 x 플러스 5예요. 동생은 x라고 했을 때 태화의 나이의 제곱은, 그러니까 x 플러스 5의 제곱은 동생의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1살이 많다. 동생의 나이를 제곱한 것의 2배보다 1살이 많다. 자, 이제 이렇게 식을 세워주고 나서 식 정리해주면 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그것도 풀면 또 x가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10x 플러스 25는 2x제곱 플러스 1이다고 다 오른쪽으로 이항해주고 좌우 바꿔 적을게요. 실수하지 마세요.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4는 0. 그래서 많이 본 건데 방금 전에 풀었던 거랑 똑같은 식이 나와버리네. 그죠?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2, x 플러스 2는 0이다가 돼서 x는 10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인데 동생의 나이가 마이너스 2살은 말도 안 되니까 동생의 나이는 12살이다 해주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나이 문제인데요. 나이 문제도 누구의 나이를 묻는지만 파악하시면 그 나이를 x라고 하고 얘가 준 조건대로 식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뭐 항상 나왔던 그 활용 문제니까요.
1055번입니다. 자, 농구 경기에서 키가 2m씩이나 된대. 와, 씨. 자, 키가 2m인 어떤 선수가 골대를 향해서 공을 던지는데 공을 던진 지 7초 후에 지면 공의 높이는 이거다. 자, 이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식을 준 활용 문제야. 식을 준 활용 문제는 특히 쏘아올린 물체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던진 물체. 지금 이렇게 던졌대잖아요. 그죠? 식을 준 활용 문제는요. 이거를 절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필요가 없냐면 지금 내가 지우는 게 다 필요 없어요. 농구 선수든 아니면 얘가 뭐 키가 2m든 1.5m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얘가 높이라는 거야. 알겠죠? 자, 높이가 2 더하기 9t 마이너스 5t 제곱이다라는 거야. 자, 그때 공을 던진 지 몇 초 후에 지면에 떨어지겠는가? 지면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0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그래서 높이가 0이 나오는 시점을 찾아봐라. 그럼 여기다가 는 0 이렇게 해주면 돼요.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인 거 꼴비기 싫으니까 마이너스 1 양변에 곱해가지고 양수로 만들어주자. 자, 5t제곱에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2는 0이다가 되고요. 자, 1호 2, 1이라고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인수분해 해주면 t-2에 5t 플러스 1는 0이다가 돼요. 그러면은 t는 2거나 또는 t는 마이너스 5분의 1인데 t는 시간이잖아. 마이너스 5분의 1초는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t는 2초를 골라줘야 되는 거고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100번 강조해도 고등학생들도 잘 못하는 건데요. 쓰잘데기 없이 이걸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식을 받았잖아. 식을 받은 활용 문제는 절대 이해하지 마시고 이 식이 뭔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요거 다 몰라도 되는 거야. 알겠지? 키가 2m인 것만 좀 부러워하면 되는 겁니다. 2m 또 너무 큰가? 자, 1059번 문제 볼게요. 둘레의 길이가 36cm이고 넓이가 72제곱cm인 직사각형이 있대. 자,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의 넓이가 72제곱cm다. 둘레가 36이다라고 했는데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고요. 그냥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 더하면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은 그것의 절반 18이 돼야 될 거야. 그죠? 자, 그때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를 더 길 때 가로의 길이를 찾아봐라. 주인공이 가로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면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18-x가 될 거야. 그죠? 가로 더하기 세로는 18이기 때문에 자, 넓이는 72입니다. x 곱하기 18-x는 72다라는 식을 세우시고 요거 전개해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18x 마이너스 72는 0이다라고 정리해줬는데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인 건 꼴비기 싫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줄게. x제곱에 마이너스 18x 플러스 72는 0이라고 해놓고 더해서 마이너스 18 곱해서 플러스 72가 되는 조합으로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선생님은 찾은 것 같아요. 자, x-6, x-12네요. 그지? 더하면 마이너스 18, 곱하면 72예요. 자, 는 0. 자, 그럼 x는 6이거나 또는 x는 12인데 x가 우리가 가로를 x라고 하기로 했잖아. x가 6인 상황에서의 가로는 6이고 자, 세로는 12가 돼요. x가 12인 상황에서의 가로는 12고 자, 세로는 6이다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 녀석 골라줘야지. 그치?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12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요 문장이 무색하게 6을 보기에다가 안 넣어놨어요. 그죠? 그러면 굳이 이게 필요 없이 너네가 찾은 게 10이니까 12 골라주면 되는 그냥 찍어 맞춰서라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문제를 내도요. 보기에 6을 꼭 낼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6을 체크하면 틀리게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라고 하는 조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를 틀리는 문제가 뭐 이런 조건이 들어갔을 때는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10cm인 선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었더니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58일 때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찾아봐라 라고 했으니까 자,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고 그러면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0 빼기 x가 되겠지. 전체 길이가 10이니까. 자, 그럼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시면
x제곱이 되고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는 10-x의 제곱이 되겠는데 그때 넓이의 합이 58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x제곱 더하기 10-x의 제곱은 58이다라고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어주면 되고요. 요거 전개해서 x값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x제곱의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의 마이너스 58는 0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고요. 동량끼리 계산하면서 2로 다 나눠줄게요. 다 짝수니까. 그러면 x제곱의 마이너스 10x에 이거 42 됩니다. 42를 나눠주시면은 21는 0. 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인수분해해주면 x-3, x-7는 0. 그러면 x는 3이거나 또는 x는 7인데 자, x는 더 큰 x여야 돼요. 여기가 3, 여기가 7인 상황이 아니라 여기가 7, 여기가 3인 상황이어야 되죠. 그래서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7이라고 골라줘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보기에 3이 없네요. 그쵸?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너네가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이 있기 때문에 7을 골라줘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7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69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다른 3개의 반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는데 가장 큰 반원의 지름의 길이가 20이래.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20이라고 적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4파이일 때 가장 작은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물어본 거야. 그럼 내가 여기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2x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0 빼기 2x가 될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얘 이 두 번째 반원의 반지름은 얘의 절반이니까 10 빼기 x다가 되겠지. 됐죠? 자, 가장 큰 반원에서 중간 사이즈 반원 빼고 가장 작은 사이즈 반원을 빼면 얘가 24파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가장 큰 반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10짜리고요. 중간 사이즈 반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10-x짜리고 가장 작은 반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x짜리인 반원이잖아. 그래서 야, 요것들의 반원들의 넓이를 다 구해서 뺄 건데 자, 반원은 원의 넓이의 절반이고 혹여나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자, 원의 넓이는 r제곱 파이죠. 그쵸? 그러면 반원은 여기에 2분의 1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반원은 2분의 1 곱하기 10의 제곱 파이. 자, 빼기 두 번째 반원은 2분의 1 곱하기 10-x의 제곱 파이. 세 번째 반원은 빼기 2분의 1 곱하기 x의 제곱 파이. 자, 이렇게 한 게 24파이다라는 거고 자, 파이가 다 똑같이 있으니까 파이분의 1 곱해가지고 파이 없애고요. 2분의 1 싹 다 곱해가지고 여기를 24가 아닌 48로 만들어줄게요.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100 빼기 자, 요거 전개한 x제곱에 플러스 20x에 마이너스 100 생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생기고 요거 가져오면은 마이너스 48는 0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플러스 100이랑 마이너스 100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20x 마이너스 48는 0. 자, x제곱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꼴비기 싫다 이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로 싹 다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는 0이다가 되고 자, 얘를 인수분해 해주면 x-4, x-6은 0일 때 x는 4 또는 x는 6인데 이때 이 4와 6은 각각 큰 반원과 작은 반원을 의미해요. 우리가 작은 반원을 x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자, x를 4를 골라줘야 작은 반원이 4고 큰 반원이 6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4다라고 해주면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다 넣어가지고 실제로 보세요. 여기다가 4 넣으면 얘가 6이고요. 여기다 6 넣으면 얘가 4예요. 근데 작은 거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작은 반원의 반지름은 4다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8, 4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이 있는데 가로 세 길이를 똑같은 길이만큼 늘렸더니 처음 넓이보다 28만큼 늘어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처음 넓이는 48, 32야. 이거 구하는 거는 뭐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다 하지. 자, 근데 여기를 x만큼 늘리고 여기를 x만큼 늘려서 만들어낸 새로운 도형은 가로의 길이는 x 더하기 8일 거고 세로의 길이는 x 더하기 4일 거야. 자, 그것의 넓이는 x 더하기 8 곱하기 x 더하기 4인데 걔가 처음 넓이보다 32보다
28만큼 늘어났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해주신 60이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줘야 돼. 자, 얘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12x에 48, 32인데 60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8 능령이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고, 요거 인수분해해주면 더해서 12 곱해서 마이너스 28이 나오는 숫자 조합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14, x 마이너스 2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4거나 또는 x는 2다인데 늘어난 길의 넓이가 마이너스 14이다는 말도 안 되니까 x는 2를 골라주시면 돼. 처음보다 얼마큼 늘어났는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m만큼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네 귀퉁이를 2cm만큼 잘라내고 나머지를 접어서 부피를 72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얘를 이제 2씩 접을 건데 그럼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모양의 상자가 만들어진다 라고 상상합시다. 자, 처음에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놓을 건데 그러면은 얘를 접어서 만들어지는 여기는 이쪽으로 2 빠지고 이쪽으로 2 빠지니까 x 빼기 4일 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 빼기 4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 빼기 4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야. 접어 올렸으니까 이만큼을 접어 올렸으니까. 자, 그때 이 녀석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x 빼기 4 곱하기 x 빼기 4 곱하기 2가 될 거고 그거가 는 72라는 거야. 자,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자, x 빼기 4의 제곱은 36이다가 되는데 자, 이거 다 전개해서 다시 인수분해해서 x를 찾는 것도 방법이야. 하지만 x 빼기 4가 제곱하면 36이 된다는 건 x 빼기 4가 6이거나 또는 x 빼기 4가 마이너스 6이다로 풀어도 괜찮은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4 이항시켜주면 x는 10이거나 여기 4 이항시켜주면 x는 마이너스 2인데요. 종이의 가로가 마이너스 2cm인 건 말도 안 되니까 이건 갖다 버리시고 x는 10이다를 골라주면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한 변의 길이를 10cm다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접으면 어떤 도형이 될까를 실제로 그려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거를 그려버릇하는 게 나중에 가서 너희들한테 이로울 거예요. 더 훨씬 더 복잡한 것들을 실제로 그려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길 문제인데요. 길 문제는 길이 이렇게 비스듬히 있든 똑바르게 있든 간에 어쨌든 간에 길을 귀퉁이로 다 밀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길로 이렇게 반듯한 길로 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 이때 많은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어떻게 얘와 서로 넓이가 똑같나요? 라고 궁금해해요. 근데 지금 얘는 평행사변형이고 얘는 직사각형이에요. 평행사변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그러면 여기 곱하기 여기야. 자, 얘는 직사각형도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그러면 여기 곱하기 여기인데 요 길의 폭이랑 요 높이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직사각형의 넓이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기울어져 있든 반듯하게 있든 무조건 반듯하게 귀퉁이로 밀어버려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는 요 그림도 새롭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자, 저기 나 있는 저 두 개의 길을 귀퉁이로 밀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귀퉁이로 밀리고요. 전체 길이가 18이래요. 가로는 세로는 10이고요. 16이 아니라. 자, 근데 여기에 이쪽으로 x만큼 이쪽으로 x만큼 길을 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8 빼기 x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 빼기 x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요 넓이가 128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18 빼기 x 곱하기 10 빼기 x는 128이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지. 자, 이제 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길의 도로의 폭 x를 찾으시면 되는 거야. 자, 얘 전개시켜주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28x가 되고요. 그 다음에 180 되는데 128이 넘어오면 야 180에서 128 빼면 뭐냐? 너무 어려운데 52인가요? 그래서 빼기 52는 0.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곱해서 마이너스 52 더해서 마이너스 28이 나오는 숫자 조합으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내가 한번 암산을 해볼게. 그러면 2랑 26이 있네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고
아, 여기 플러스네요. 플러스 180에서 28 빼는 거니까. 그죠? 180에서 마이너스 28하는 거 플러스 50입니다. 잘못 적었죠? 어쨌든 간에 이 두 개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6은요. 더해주면 마이너스 28이고 더하면 곱하면 플러스 52예요. 그럼 인수분해 해주면 x-2 곱하기 x-26은 0이다라고 해주면 되고요. x는 2 또는 x는 26인데 자, 근데 이때 길의 폭을 뜻하는 이 x는 26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이 땅이 18m짜리 땅이고 10m짜리 땅인데 26m짜리 길을 만들면 땅 다 가로 없자라는 거잖아. 그지? 요건 안 만들어지고 x는 2. 그래서 2m짜리 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수고했고요. 2차 방정식의 활용 이거 10단원 C단계까지가 숙제입니다. C단계까지 푸세요.